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는데요. 뉴스 1번지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에 있는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청래입니다. 네, 먼저 최고위원 당선 소감부터 여쭤봐야 하는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이것부터 여쭤보고 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날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이 박성준 네.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최고위원님께서는 네.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속보 뜨기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소환장이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명백한 정치 탄압, 정치 보복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듯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 주장한 것을 가지고 처벌하겠다고 나온 거죠. 작년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서 성남시에게 여러 가지 그 용도 변경 요청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요구해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거를 협박으로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협박으로 느꼈다는 걸 얘기한 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기소 의견 송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 속에서 무엇을 주장했다가 이것은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 받았거든요. 왜 윤석열은 되고 이재명은 안 됩니까? 이건 명백한 정치 보복입니다. 네,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당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실까요? 이거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거당적으로 전 당원이 힘을 합쳐서 이것은 싸워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대표한테도 개인의 문제를 떠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의원, 전체 당원들이 1심 단계에서 싸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이 첫 정기국회 개원일이라서 민주당의 정기국회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번 소환이 민주당의 네. 정기국회 어떤 일정이나 전략 등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이 지금 거세게 밀고 들어오기 있기 때문에 당에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투쟁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권을 잡자마자 전직 그 경선을 경쟁했던 대선 후보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또 사건이 되지도 않는 사건을 가지고 사건화해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네.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 기간에 대정부 질문이라던가 국정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여러 네네. 가지 송곳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어떠한 현안들에 조금 집중을 해서 검증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아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안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미 대선 때부터 불거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논란 사건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겨가면서 벌어졌던 사익을 취하는 듯한 이러한 여러 가지 관급 공사 그리고 요 며칠 국민의 핫 이슈로 등장한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무슨 장신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대처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3고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과방위원장직도 맡고 계신데 앞서 여러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만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장 겸직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이신 것 같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어떤 이 사안과 관련된 사임이라던가 이런 제안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뭐 논란할 여지가 없는 거리입니다. 제가 최고위원도 선출직이고, 가방위원장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은 함부로 고치를 표명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회 관례다 하는 건데, 관례는 법적인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죠. 정치적 관례는 지금까지 깨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관례라는 것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구태 정치와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례는 계속 깨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 분들은 임명직입니다. 저는 당원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최고위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과방위원장으로서 제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과방위 의원들 모여서 간담회 하는데 더군다나 무슨 보수 언론에서 자꾸 공격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러니 더 물러날 수 없다. 앞으로 쭉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잘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셨는데 과방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한 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 중 하나로 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로 바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이거는 상식입니다. 방송에, 특히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방송인들에게 방송을 맡기자 하는 거죠. 지금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치권이 뭐 전화하고 보도국장한테 전화해서 이건 보도를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개입하면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KBS, MBC 등 이런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치적 입김을 원천 차단하자. 그리고 언론의 자유, 방송의 자유를 방송인들에게 돌려주자 하는 저의 주장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자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적인 명분과 지지는 제가 주장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유혹, 이것을 원천 차단하자. 그래서 그것을 연내에 처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주제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께서도 뭐 수석 최고위원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친명계이다 보니까 사무총장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런 관심이 많았었는데 5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탕평 인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자꾸 친명, 비명 얘기하시는데 당원들의 77.7%가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당원과 지지자들은 개파를 생각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친명이다, 비명이다는 맞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도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다 친문이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원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다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면 친문 다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평산마을에 갔을 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기 때문에 친명이고 친문이다. 그래서 명문정당을 만들자. 네.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한 거고요. 조정식 사무총장도 친문이고 친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론부터 프레임화해서 갈라치기 하는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문 정당을 만들겠다 이 말씀을 상당히 좀 뜻깊게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최고위원분들이 수도권 출신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나 호남 같은 지역 인사를 조금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의 국자는 나라 국자죠. 나라 일에 다 관여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이라면 그 지방 의원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하다 보니까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고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이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또 상실감 이런 것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정치는 현실이라서 호남과 영남에 좀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오늘 저녁에 호남으로 내려간다고 하시고요. 내일은 광주에서 네.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호남 민심을 좀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5.18 묘역에 가서 또 참배하고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데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광주가 아니라도 어디라도 저희가 현장은 자주 찾을 생각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 소환 발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 최고위원께서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이 정지할 수 있는 당헌 80조 1항에 대해서 여전히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특히 검찰공화국이라고 칭해지고 있는데요.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그것은 당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정치의 일을 잡고 사법의 영역, 특히 검사에게 운명을 맡기는 일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재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당원들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당의 운명은 당원들이 결정해야지 검사가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폐지해야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주셨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들과 함께 하자 이렇게 밝히면서 이 빠른 시일 안에 회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즉석에서 통화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면 보통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전화를 통해서 조만간 만나자. 그리고 일시와 장소는 실무적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안 하던 전화는 이례적으로 했으면서 실제로 당이 안정되면 회담하자. 그것은 사실상 거절이죠. 국민의힘이 언제 안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계속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고 있는데 수습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 처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 징계받았을 때는 당대표는 존재한다. 그래서 당대표 직무대행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걸 다시 비상 상황을 비상하게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은 자격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꼬리를 달아서 다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을 당원 당규를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반드시 같은 재판부에서 또 이것을 가처분 신청 재판을 할 것 같은데 이 조치 자체도 잘못됐다,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인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제가 논리학적으로 국민의힘은 수행적 모순 상태에 빠졌다. 일을 하면 할수록 자꾸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이 명령을 따르지 마라. 그러면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건지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모순 상태가 벌어지죠. 창과 방패의 관계.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꼼수로 자꾸 당원 당규를 바꿔서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재판부가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졌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 거리 당시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유일한 수습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빨리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씀 지금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